자, 계속해서 문제 6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 비상방송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2층에서 발화한 때에 비상방송 설비의 음향장치의 경보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는 이제 우선 경보 방식을 지금 물어본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했다. 이것도 이제 우선 경보 방식을 말하는 거죠. 그때 2층에서 발화했을 때, 그때 자 경보 기준을 물어봤어요. 자, 이것도 참 정리를 좀 해봐야겠죠. 2층 이상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이제 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로 이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먼저 2층 이상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바로 이제 발화층과 그 다음에 이제 직상층. 그러니까 직상층은 바로 위층을 말하는 거예요. 예, 직상층에 이제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발화층과 그 다음에 직상층 그리고 지하층입니다. 지하층. 그러니까 지하층이라고 하는 건 지하 모든 층을 말하는 거예요. 지하에 있는 모든 층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발화층과 그 다음에 직상층 그리고 나머지 기타의 지하층을 말합니다. 이렇게. 맞나요? 자, 그럼 여기서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죠? 2층에서. 그 2층 이상에 해당되니까 발화층과 직상층에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합니다. 몇 번? 2번에 정답이 있네요. 맞나요? 2번. 자, 다음 62번.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수전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서 소방회로 전용의 것으로서 분기 개폐기, 분기 과전류 차단기, 그 밖의 배선용 기기 및 배선을 금속재 외암에 수납한 것은? 자, 이 문제는 이제 그 문제의 키워드만 잘 보셔도 이제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어디 있냐면 소방회로 전용이죠, 전용. 소방회로 전용입니다. 전용. 그러면 이 앞에 뭐가 들어가냐? 공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전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용이 아니라 여기 소방회로 전용이라고 했으니까 전용이 들어가는 거죠, 전용. 그리고 보세요. 분기 개폐기, 분기 과전류 차단기. 자, 어떤 게 들어갔어요, 지금? 분기. 분기라는 게 들어갔죠? 분자가 들어갔죠? 그럼 뭐예요? 이겁니다. 분 들어가 있는 거. 전용 분전반. 네?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키워드만 잘 보셔도 답을 쉽게 고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정답은 전용 분전반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63번. 비상방송 설비 음향장치의 설치 기준 중 확성기 음성 입력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보세요. 자, 음성 입력은 지금 단위가 와트로 되어 있어요. 와트. 그래서 이거는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와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에 그 음성 입력이 달라요. 그래서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음성 입력이 1와트 이상이 나와야 되고요. 이제 실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실내보다 더 시끄럽죠. 그죠? 시끄럽기 때문에 실외가 실내보다 입력이 더 커야 돼요. 그래서 실외인 경우에는 3와트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실외는 3와트 이상, 실내가 1와트 이상이 됩니다. 정답 2번. 그럼 64번. 비상조명 등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비상조명 등의 조도는 그것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몇 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자, 비상조명 등의 조도를 물어봤죠? 그러니까 비상조명 등의 조도는 비상조명 등이 설치된 그 위치에서 자, 바닥으로부터의 그 조도가 몇 룩스 이상이 나와야 돼요? 바로 1룩스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정답 2번에 1.0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5번.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통로 유도등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거실에 기둥이 없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자, 통로 유도등의 설치 기준이에요. 1번. 거실 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1번,
틀렸죠? 거실 통로 유도등은 그 바닥에서 높이 1m 이하가 아니라 몇 미터예요? 1.5m 이상에 설치하는 거죠. 1.5m 이상이에요. 1번이 틀렸고요. 2번 거실 통로 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2번 맞고요. 3번 복도 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4번 계단 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그래서 복도 통로 유도등과 요 계단 통로 유도등은 설치 높이가 똑같아요. 1m 이하로. 그렇지만 요 거실 통로 유도등은 다릅니다. 1.5m 이상이 되어야 맞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다음 66번. 누전 경보기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옳은 것은? 자, 누전 경보기는 크게 두 가지 얘기할 수 있죠. 바로 누설 전류를 검출하는 부분과 그리고 그 신호를 증폭하는 부분. 뭐예요? 누설 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는 변류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신호를 증폭시켜주는 수신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에 있어요? 2번에 정답이 있는 거죠. 그죠? 변류기와 수신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전 경보기는 정답 2번. 다음 67번.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 경보 장치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한 소방 대상물에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1종을 설치하려고 한다. 몇 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가? 단 부착 높이는 2.7m이고 바닥 면적은 600제곱미터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감지기의 설치 개수를 구할 때 그 바닥 면적의 기준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자, 먼저 부착 높이에 따라서 부착 높이가 4m 미만 그리고 4m 이상 8m 미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죠. 자,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건축물의 주요 구조가 내화 구조인지 또는 기타 구조인지 이렇게 또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내화 구조인지 이렇게 기타 구조인지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분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지기의 종류예요. 그 감지기의 종류를 이제 분류를 해보면은 차동식 스포트형과 여기 이제 보상식 스포트형은 같죠? 그죠? 자, 같아요. 그 다음에 정온식 스포트형이 좀 다르죠. 이것만. 정온식 스포트형. 이거 다릅니다. 그때, 자, 종별이 차동식과 보상식은 1종과 2종으로 분류가 돼요. 자, 1종과 2종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온식 같은 경우에는 특종과 그리고 1종, 2종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죠. 정온식은 세 가지로 이렇게 자 분류가 됩니다. 자, 그때에 따른 여기 면적이 다 있어요. 그 면적을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요. 면적을. 자, 하나씩 한번 볼까요? 면적. 자, 일단 이제 암기를 다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90, 70, 50, 40, 45, 35, 30, 25.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2종과 특종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개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면적이 70, 40, 35, 25 이렇게 같습니다. 이렇게 암기하기 편하죠. 그 다음에 1종 같은 경우에는 60, 30, 30, 15가 되고요. 2종 같은 경우는 여기가 20 그리고 15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설치가 불가능한 거고요. 이렇게 이 면적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실기에도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그 내용이에요. 이거. 자, 그럼 이제 보세요. 기준 면적이 뭐가 되는지. 자, 일단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죠. 내화 구조. 근데 지금 부착 높이가 2.7m예요. 그럼 2.7m면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여기 부착 높이가 3m 미만. 그리고 내화 구조예요. 내화 구조. 그 다음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몇 종이라고요? 1종이에요. 이거죠, 이거. 맞나요, 이거? 그럼 만나는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 이거네요, 60. 그러니까 이 60이 바로 기준 면적이 돼요, 기준 면적. 그런데 지금 바닥 면적이 얼마래요? 600이죠? 600. 그럼 이 바닥 면적을 이 기준 면적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니까 600을 60으로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딱 떨어지네요. 몇 개?
10개 이상. 10개 이상의 감지기를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몇 개 이상? 10개 이상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자, 다음 68번. 무선통신 보조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입력 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는, 이거 뭐라고요? 2개 이상의 입력 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한다? 바로 2개 이상의 신호를 조합한다고요. 조합한다고요? 뭐예요? 바로 여기 있죠? 혼합기에 대한 내용이죠. 혼합기. 예.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신호를 이렇게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나올 수 있게 하는 장치. 바로 혼합기가 되는 겁니다. 정답 3번이고요. 자, 다음 69번. 누전경보기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누전경보기의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 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또는 몇 암페어 이하의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가? 자, 여기에서는 2가지를 기억하셔야 되죠? 2가지예요.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는 경우와 그리고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다릅니다. 그죠? 달라요, 값이. 그래서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몇 암페어 이하죠? 이거는 15암페어 이하죠. 이게 15암페어 이하고요. 이제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이게 바로 20암페어 이하입니다. 네, 문제에서는 이제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한다고 했죠? 네? 배선용 차단기니까 몇 암페어다? 20암페어 이하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다음 70번.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검출부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자,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검출부의 구성 요소가 아닌 걸 찾는 겁니다. 1번 미터 릴레이, 2번 다이어 프렘, 3번 접점, 4번 리크 구멍. 자, 보기 중에서 해당 사항이 안 된 건 몇 번에 있어요? 1번에 있죠. 이 미터 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 반도체식이나 열 전대식에 사용되는 요소잖아요. 그쵸? 이거예요. 그 미터 릴레이 같은 경우는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다음 71번.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의 배선 설치 기준 중 부속 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 간의 절연 저항은 하나의 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 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 저항이 몇 메가옴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자, 얼마예요? 자, 하나의 경계구역마다 DC 250V의 절연 저항 측정기를 사용해서 측정했을 때 절연 저항 값이 얼마 이상? 0.1 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죠. 0.1 메가옴 이상. 정답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2번.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 경보 장치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청각 장애인용 시각 경보 장치에 대한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1번.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맞는 거죠? 2m 이상 2.5m 이하 설치 장소 맞고요. 2번.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보세요. 이게 설치 높이가 2m 이상 2.5m 이하인데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2m 이하인 경우. 그랬을 경우에는 이 높이의 설치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는 천장으로부터 위에서부터 0.15m 이내에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맞는 내용이고요. 3번.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분산되는 객석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아니죠. 시선이 분산되면 사람들이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선이 분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선이 집중되는 어디? 객석부가 아니라 무대부 부분에 설치하는 거죠. 3번이 틀렸습니다.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에 설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시각 경보 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 저장 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맞는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것 3번이 되겠네요. 3번. 다음 73번.
비상경보 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의 설치 기준 중 틀린 것은? 자, 1번. 발신기의 위치 표시 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0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 지점으로부터 15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 등으로 하여야 한다. 틀렸죠? 자, 어디가 틀렸나요, 이거? 보세요.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0도 이상이 아니죠? 이게 15도 이상입니다.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 지점으로부터 15m 이내가 아니라 10m 이내죠, 이게. 10m 이내. 이 두 개의 값이 바뀌었어요. 15도 이상이 돼야 되고요. 10m 이내입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1번. 2번. 발신기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 맞는 거죠? 25m 이하 맞고요. 다만 복도토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맞습니다. 다 맞는 내용이고요. 3번. 음향장치는 전격 전압의 몇 퍼센트?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맞는 거네요. 전격 전압의 80% 이상. 80% 맞고요. 4번. 음향장치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옳지 않은 것 1번이 틀렸습니다. 정답 1번. 다음 74번.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지하층으로서 특정 소방 대상물의 바닥 부분 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한 경우 해당 층에 하나여 무선통신 보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가? 자, 여기 보세요. 무선통신 보조설비 설치 제외 대상이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자,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자, 특정 소방 대상물의 그 바닥 부분이 몇 면 이상? 몇 면? 2면 이상인 경우. 2면 이상인 경우 바로 설치 면제가 가능하고요. 또 하나가 있죠.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지표면으로부터 깊이가 몇 미터? 1m 이상인 경우. 이러한 경우도 무선통신 보조설비를 설치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예요? 자, 특정 소방 대상물의 바닥 부분 면 이상이 지표면과 뭐한 경우? 동일한 경우 면 이상이라고요? 2면 이상이라고요. 2면. 그렇죠?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다음 75번.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객석 유도등의 설치 장소로 틀린 것은? 자, 여기 보세요. 객석 유도등의 설치 장소 세 가지 장소 기억하시면 돼요. 어디예요? 벽, 그리고 바닥, 통로. 벽, 바닥, 통로에 객석 유도등을 설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천장에는 객석 유도등 설치 안 하죠. 천장에는.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6번. 자동 화재 속보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자동 화재 속보 설비 속보기의 기능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잘못된 설명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1번. 속보기의 송수화 장치가 정상 위치가 아닌 경우에도 연동 또는 수동으로 속보가 가능하여야 한다. 1번 맞는 내용이죠. 2번. 예비 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역충전 방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맞는 거죠? 역충전 방지 조치 해야 되는 거고요. 3번. 연동 또는 수동으로 소방관서의 화재 발생 음성 정보를 속보 중인 경우에도 송수화 장치를 이용한 통화가 우선적으로 가능하여야 한다. 3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주 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 전원으로 전환되고 주 전원이 정상 상태로 복귀한 경우에는 수동으로만 예비 전원에서 주 전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자, 어디가 지금 잘못되어 있나요? 여기겠죠, 여기.
수동이 아니라 자동으로. 네, 자동으로 예비 전원에서 주 전원으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수동이 아닙니다. 자동입니다. 자동.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7번. 비상 콘센트 설비 전원회로 배선인 내화 배선의 공사 방법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여기 내용 한번 볼게요. 자, 내화 배선의 공사 방법입니다. 자, 금속관, 이종 금속재 가요 전선관 또는 자, 어디에 수납하여? 어디에 수납하여? 바로 합성 수지관이죠. 합성 수지관. 합성 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 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몇 밀리미터 이상이다? 몇 밀리미터? 25mm죠.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그래서 기억에는 합성 수지관이 들어가고요. 니은에는 25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정답 2번. 자, 다음 78번.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 경보 장치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연기 감지기 2종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거리 몇 미터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가? 자, 이게 보세요. 이것도 이제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연기 감지기의 그 종별에 따라서 이 보행거리 기준이 다 달라요. 자, 어떻게 비교를 하실 거냐면은 자, 연기 감지기 1종과 2종은 같습니다. 기준이 1종과 2종이 같고요. 그리고 3종이 기준이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도나 통로에 설치할 때, 통로에 설치할 경우에는 이제 보행거리 기준이고요. 예, 보행거리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단에 설치할 때는 뭐겠어요? 예, 수직거리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연기 감지기를 복도나 통로에도 설치할 수 있지만 요 계단에도 설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연기 감지기를. 자, 그럼 보세요. 1종과 2종인 경우에는 복도 통로에 설치했을 경우에는 보행거리가 몇 미터냐면은 30m 이내예요. 30m. 30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하는 거고요. 그리고 3종 같은 경우는 몇 미터냐면 20m입니다. 이거. 20m 이내마다 1개 이상을 설치를 해요. 그리고 이제 계단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직 거리가 암기하기 편해요. 이 보행거리의 딱 절반, 정확히 절반입니다. 몇 미터? 절반이니까 이거는 15m고요. 3종인 경우는 딱 절반이에요. 10m. 네, 이렇게 암기하시면 편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연기 감지기 2종을 설치하는 경우로 했으니까 보행거리 몇 미터? 30m 이내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정답 4번에 있습니다. 다음 79번. 누전경보기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누전경보기의 수신부 설치 제외 장소로서 틀린 것은? 자, 누전경보기의 수신부 설치 제외 장소가 아닌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1번 습도가 높은 장소. 맞죠? 습도가 높은 장소는 설치하기가 어려워요. 2번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 이것도 마찬가지죠. 온도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하고요. 3번 고주파 발생 회로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마찬가지죠. 영향 받기 때문에 수신부를 설치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4번 부식성의 증기, 가스 등이 체류하지 않는 장소. 자, 보세요. 부식성의 증기, 가스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는 설치가 불가능하겠지만 체류하지 않는 장소이기 때문에 수신부를 설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4번. 그러니까 체류하는 장소는 설치 제외가 되는 거예요.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80번. 다음 중 비상방송 설비의 상용전원 설치 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자, 제대로 설명된 걸 찾으시면 돼요. 1번.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 저장 장치 또는 교류 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한다. 어때요? 1번이 맞는 설명이네요. 정답 1번이고요. 나머지 보기는 어디가 틀렸는지 볼게요. 2번,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로서 전원까지의 배선은 겸용으로 한다가 아니라 겸용이 아니라 뭐라고요? 전용. 그러니까 다른 설비와 같이 쓰면 안 된다고요? 전용으로 해요, 전용으로. 3번,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교류 전압의 옥내 간선으로서 전원까지의 배선은 겸용이 아니라고 했죠? 뭐라고요? 전용. 전용이에요. 4번,
개폐기에는 비상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한다. 아니죠. 비상용이 아니라 비상 방송 설비용이라고 표시하는 거죠. 아니에요. 비상방송 설비용이라고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옳게 설명된 것은 1번입니다. 정답 1번. 자, 이렇게 해서 80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았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